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이 대폭락하면서 그 지지율이 안철수 쪽으로 옮겨간 여론조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했던 일부 지지자들이 아무리 봐도 윤석열은 안 되겠다 싶은 나머지 안철수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인데, 그런데 안철수는 윤석열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일까요? 여튼 안철수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해서 국힘당은 어떻게든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문제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나마 안철수가 지지율을 깎아먹지 않았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클 텐데, 지금부터 안철수의 행보 역시도 일거수일투족 노출이 되면서 안철수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안철수가 충남을 방문을 해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코일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안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을 입은 소상공인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사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성립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국민 중에는 코일구로 재난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공무원은 고정급을 받고 IT 업계는 보너스도 받는다. 전 국민이 재난당한 적이 없으니 이 말은 대국민 사기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역시 안철수입니다. 전 국민이 재난당한 적이 없답니다. 안철수의 논리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같은 제재로 피해를 당한 업종만 재난을 당한 것이지 전 국민이 재난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기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철수의 사고방식이 윤석열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하기야 안철수야 천문학적 돈을 가진 부자니 이 정도는 재난이라고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없는 서민들은 마스크 사는 돈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걸 어디 재난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제재로 인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재난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받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이며 약을 복용하는 국민이 얼마인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할까 싶습니다. 윤석열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쉽게 확인된 것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 본부장 비리 의혹 오늘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테스크포스팀은 윤석열 장모 최 씨가 지난 2005년 12월 양평 공지구 인근인 백안리 462-1번지와 462-2번지 일대에 약 1010평의 농지를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신청서를 공개를 했는데, 이 신청서에 따르면 최 씨는 바친 해당 농지에 논작물인 벼를 재배하겠다고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참 정말이지 신박합니다. 또한 농지 취득 목적을 농업 경영으로 했고, 영농 여부에는 자경으로,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으로, 농기계 보유 계획에는 이양기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당시 최 씨는 이 농지와 약 34km 떨어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해당 농지는 최 씨가 2006년과 2011년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흥지구와 직선거리로 2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농지법에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을 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이를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농지 공시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은 밭에서 쌀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할 정도로 농사에 무지한 최 씨가 실제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16년 넘게 이 농지를 불법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수사기관이 최 씨의 백안리 농지 매입과 인근에서 벌어진 공흥지구 개발 의혹의 연관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밭에서 벼농사를 짓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허가해준 담당 공무원 역시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논에서 배추 나오고 밭에서 쌀이 나왔나 봅니다. 공무원이나 최 씨나 정말
대박입니다. 자, 이렇듯 터진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님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보석으로 나와 떵떵거리고 돌아다니는 모양새를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이들이 이렇게 막 나갈 수 있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 조직의 가족은 성역이라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낸 특혜와 반칙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불리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날카롭게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녹음 파일 원본 복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검찰이 느닷없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불가 의견을 냈다라는 겁니다. 법원은 지난 5일에 정영학 녹취록의 녹음 파일 원본 복사를 피고인들에게 허용하라 라고 검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편집된 녹취록이 아니라 전체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봐야 검찰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라는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당시 검찰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 대응책은 결정문을 받아본 뒤 세우겠다라는 입장을 내놓더니 이틀 만에 사실상 입장을 번복하면서 녹음 파일 전체 복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사유로는 언론 등 외부 유출의 위험성과 여러 사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등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은 수사의 단초가 되는 만큼 핵심 증거로 꼽히는데 검찰은 녹취록 편집본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녹음 파일을 통째로 넘길 수 없다며 꽁꽁 붙들고 감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을까 싶습니다. 수상해도 아주 많이 수상하지요. 현재 피고인들은 수사에 협조해온 정영학 회계사와 검찰이 입맛에 맞는 부분만 취사 선택할 수 있어서 녹음 파일을 보고 전체 맥락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이지요. 언론 유출을 우려해서 원본 파일을 복사해 줄 수 없다는 자들이 툭하면 피의 사실을 흘려버리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사건을 이용해서 뭔가 냄새를 계속 풍겨야 하는데 원본 파일이 넘어가면 냄새 풍기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도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이렇듯 법원의 명령까지 어겨가면서 그 파일을 지키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속내를 알 수는 없으나 이런 검찰의 행동은 또 다른 의구심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신뢰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 이렇다 할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사건 계속 파고 들어가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올 것은 안 봐도 뻔한 일인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해체 대상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곧바로 개혁 1순위는 당신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